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불빛 아래 한 젊은 한국인 커플의 꿈 같은 여행은 악몽으로 변했다. 김준우 20대 후반과 박수진 20대 후반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며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다. 그들은 윈 호텔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준우의 눈에는 사랑과 설렘이 가득했고 수진의 환한 미소는 그들의 행복을 증명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순간은 곧 깨질 운명이었다. 수진이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말한 뒤 그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준우는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그의 연인은 사라졌다. 준우는 온 호텔을 미친 듯이 뒤졌다. 로비, 카지노, 복도, 심지어 주차장까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절망적으로 변했고 그의 얼굴은 공포와 혼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호텔 직원들에게 수진의 사진을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다. 수진의 전화기는 호텔방에 놓여 있었고 그녀의 지갑도 그대로였다. 마치 그녀가 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모든 흔적은 사라졌다. 준우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언어 장벽과 낯선 환경 속에서 그의 절규는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그날 밤, 준우는 홀로 호텔방에 남아 수진의 짐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남긴 립스틱, 옷까지,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순간이 담긴 사진들이 준우의 심장을 찢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차가운 현실은 그를 질식시켰다. 그는 잠들지 못하고 밤새도록 수진을 찾아 헤맸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준우에게 그녀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그들은 준우의 진술을 기록하고 사건을 단순 실종으로 처리하려는 기색을 보였다. 준우는 무력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몇 주가 지나도록 수진의 행방은 묘연했다. 준우는 한국에 있는 수진의 가족에게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야 했다. 수진의 부모님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준우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절규했다. 준우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아무런 진전 없는 수사에 절망한 준우는 혼자서라도 수진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라스베이거스의 거대한 미스터리는 준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다. 그는 매일 수진이 사라진 장소 주변을 서성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진의 사진을 들고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시선뿐이었다. 그의 체류 기간은 끝나가고 돈도 바닥을 보였다.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수진의 가족과 친구들의 연락에도 그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수진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수진을 영원히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수진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준우의 행방 또한 묘연해졌다. 그는 마치 수진을 따라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한국에서는 수진과 준우의 실종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라스베이거스 연인 실종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수진의 부모님은 딸과 사위가 될 뻔했던 준우를 모두 잃은 슬픔에 잠겼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갔고 결국 두 사람의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라스베이거스 연인 실종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 갔다. 수진의 부모님은 슬픔 속에서 겨우 일상을 이어갔지만 딸을 잃은 고통은 여전했다. 그때 한국의 한 공항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예전과 같았지만 눈빛은 깊고 어두워져 있었다. 그는 바로 8년 전 사라졌던 준우였다. 준우의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단단한 표정은 그녀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님을 암시했다. 준우의 귀환은 8년 전의 미스터리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신호탄이었다. 이 이야기의 시작, 그리고 끝은 어디일까요?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봐요. 준우의 귀환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는 실종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였기 때문이다. 언론은 그를 라스베이거스의 유령이라 부르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8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지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특히 그의 옆에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는 더 큰 궁금증을 유발했다. 그녀는 준우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준우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준우의 재등장은 잊혔던 비극을 되살리며 새로운 진실의 퍼즐을 맞추는 첫 번째 조각이 되었다. 준우가 돌아온 후 가장 먼저 그를 찾아온 것은 수진의 가족이었다. 수진의 어머니는 8년 만에 나타난 준우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지만 이내 냉랭한 눈빛으로 그를 밀쳐냈다. 그녀는 준우에게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수진은 어디에 있는지 울부짖으며 물었다. 준우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수진의 가족에게 더 큰 분노와 슬픔을 안겨주었다. 수진의 아버지는 준우의 침묵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준우가 그들의 딸을 버렸거나 혹은 그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준우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수진의 가족과 준우 사이의 재회는 희망이 아닌 더 깊은 절망과 불신을 낳았다. 가족들은 준우의 옆에 있는 여자를 보며 더욱 분노했다. 그들은 그녀의 정체를 물었지만 준우는 그녀를 혜인이라고만 소개할 뿐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혜인은 준우의 곁에 그림자처럼 머물며 어떤 말도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수진의 가족에게는 준우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준우는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지만 8년이라는 공백은 그들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다. 경찰 또한 준우의 귀환에 주목했다. 8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박태식 50대은 준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박 형사는 그동안의 모든 자료를 다시 꺼내 준우에게 질문했다. 라스베이거스에서의 행적 수진이 사라진 순간, 그리고 8년 동안의 그의 삶에 대해. 준우는 대부분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회피했다. 그의 태도는 박 형사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준우의 침묵 속에서 박 형사는 무언가 결정적인 단서가 숨겨져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준우를 단순한 실종자가 아닌 사건의 용의자로 보기 시작했다. 혜인의 존재는 경찰 수사에서도 중요한 초점이 되었다. 그녀는 준우와 함께 있었지만 준우의 진술과 달리 그녀의 입국 기록은 없었다. 그녀는 준우가 나의 동반자라고만 소개한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다. 박 형사는 혜인이 준우의 귀환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혜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녀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혜인은 마치 유령처럼 존재했다. 준우가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박 형사는 혜인이 8년 전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준우는 혜인과 함께 8년 전 수진과 함께 살았던 작은 아파트에 돌아왔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수진의 손길이 닿았던 가구들, 그녀가 읽던 책들, 그리고 준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준우를 괴롭혔다. 준우는 매일 밤 수진의 흔적을 쫓아다니며 악몽에 시달렸다. 혜인은 그런 준우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없었고 그저 임무를 수행하는 듯한 차가움만이 있었다. 준우는 혜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붙으며 그를 감시했다. 준우의 내면 갈등은 극에 달했다. 그는 수진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혜인이 주는 압박감 사이에서 방황했다. 그는 종종 수진의 환영을 보았다. 환영 속의 수진은 그에게 왜 자신을 버렸냐고 원망하듯 물었다. 준우는 그녀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다. 혜인은 준우가 환영에 시달릴 때마다 그의 팔을 잡고 과거는 잊고 현재에 집중해 라고 차갑게 속삭였다. 준우는 혜인의 말에 따르려 했지만 수진의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다. 박 형사는 수진의 실종에 대한 준우의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 경찰과 다시 공조했다. 그들은 8년 전 준우가 묵었던 호텔의 CCTV 자료를 어렵게 확보했다. CCTV에는 수진이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혀 있었다. 그 후 그녀는 영원히 사라졌다. 그러나 박 형사는 그 영상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수진이 화장실로 향한 직후 준우가 누군가와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준우는 그 사람과 대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은 그의 말이 거짓임을 보여주었다. 박 형사는 준우가 대화한 인물의 정체를 추적했다.
그의 얼굴은 흐릿하게 찍혀 있었지만 박 형사는 그의 신발과 옷차림을 통해 그가 호텔 직원이 아님을 알아냈다. 그는 준우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누구지? 당신은 이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했나? 라고 다그쳤다. 준우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기억나지 않습니다. 8년 전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 박 형사는 준우의 태도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그는 준우가 무언가 위험한 비밀을 숨기고 있으며 그 비밀이 혜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준우는 박 형사와의 면담 후 혜인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당신은 대체 누구야? 왜 내 삶을 이렇게 망쳐놓는 거지? 혜인은 차갑게 웃으며 준우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라스베이거스의 한 도박장 사진이었다. 사진 뒤에는 너의 선택이 너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쓰여 있었다. 준우는 사진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8년 전 수진이 사라지기 전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에 빠져 거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준우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수진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준우는 혜인에게 사진의 의미를 물었다. 혜인은 준우에게 그들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혜인은 자신이 라스베이거스의 한 범죄 조직 소속이며 준우가 수진을 찾기 위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준우가 빚을 갚기 위해 그들의 조직에 들어가야 했고 그 조건으로 준우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준우는 8년 동안 그들의 조직에서 온갖 위험한 일을 겪으며 수진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혜인은 준우를 감시하고 그가 조직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준우는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보며 혜인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깨달았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조직의 일을 처리하면서도 수진이 사라진 진짜 이유를 파헤치려 했다. 그는 혜인에게 그럼 수진은 어디에 있어? 그녀는 살아있는 거야? 라고 물었다. 혜인은 그녀의 행방은 조직의 가장 큰 비밀이라며 준우를 자극했다. 그녀는 준우가 진실을 알고 싶다면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만 한다고 말했다. 준우는 혜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수진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위험한 길을 선택해야 했다. 혜인은 준우에게 수진의 가족에게서 8년 전의 물건들을 찾아오라고 지시했다. 특히 수진이 실종되기 전 가지고 있던 일기장을 찾아야 했다. 준우는 수진의 가족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일기장을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수진의 아버지는 준우의 목적이 의심스러웠다. 그는 준우에게 왜 이제 와서 일기장을 찾냐며 그 속에 딸의 비밀이 담겨 있냐고 물었다. 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진의 아버지는 준우가 자신의 딸을 죽였다고 확신하며 일기장을 돌려주기를 거부했다. 준우는 혜인에게 수진의 아버지가 일기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혜인은 준우에게 시간이 없어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라고 말하며 준우와 함께 수진의 집으로 향했다. 준우는 혜인과 함께 수진의 집을 몰래 침입했다. 그들은 수진의 방을 샅샅이 뒤져 일기장을 찾았다. 일기장 속에는 수진이 라스베이거스에서 겪었던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준우 몰래 거에게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조직에 협박당하고 있었다. 수진은 준우에게 피해가 갈까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다. 일기장을 읽은 준우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수진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수진은 사라지기 전 준우에게 미안해 준우야, 너를 사랑해서 떠나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이 메시지는 수진이 준우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사라졌다는 것을 암시했다. 준우는 혜인에게 수진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잖아.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라고 절규했다. 혜인은 진실을 알면 너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 라고 차갑게 답했다. 혜인은 준우에게 수진의 비지 조직의 보스 강성민 60대에게 있었다고 밝혔다. 강성민은 8년 전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진을 협박했고 그녀를 이용해 준우를 조직에 끌어들이려 했다. 준우는 수진의 일기장에서 강성민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기억해냈다. 준우는 분노에 가득 차 강성민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혜인은 준우에게 섣부른 행동은 하지마. 강성민은 네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준우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한편 박 형사는 혜인의 신원을 추적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혜인은 8년 전 사망한 강성민의 딸 강혜인 20대 후반이었다.
그러나 강혜인은 준우와 함께 있는 혜인과 동일 인물일 리 없었다. 박 형사는 혜인이 강성민의 복수를 위해 준우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혜인이 강성민의 딸이 아니라 조직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신부님을 직감했다. 박 형사는 혜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며 그녀가 준우를 이용해 강성민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준우는 혜인과 함께 강성민을 찾아갔다. 준우는 강성민에게 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그녀를 어디로 보냈는지 말해! 라고 소리쳤다. 강성민은 준우의 분노에 미소를 지으며 수진? 그녀는 이미 8년 전에 사라졌어. 그녀가 남긴 빚을 네가 대신 갚았지. 라고 말했다. 강성민은 준우가 수진을 찾으려는 행동을 비웃었다. 준우는 강성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수진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강성민의 말은 그의 희망을 꺾어버렸다. 혜인은 강성민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누구죠? 준우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혜인의 말에 강성민의 표정은 굳어졌다. 혜인은 강성민의 딸 강혜인과 동일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잃고 조직에 의해 길러진 암살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강성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준우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그녀는 준우를 이용해 강성민을 끌어내려 했던 것이다. 준우는 혜인의 말에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혜인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배신감을 느꼈다. 강성민은 혜인에게 네 아버지는 조직을 배신했고 그 대가로 죽었어. 너는 그 복수를 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 그러나 혜인은 강성민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준우와 함께 강성민의 사무실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강성민이 숨겨놓은 USB를 발견했다. USB에는 강성민이 8년 전 준우를 이용해 수진을 납치하고 그녀를 조직의 비밀 장소로 보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강성민이 혜인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증거도 들어 있었다. 준우와 혜인은 USB를 들고 강성민을 협박했다. 강성민은 USB를 빼앗기 위해 준우와 혜인을 공격했다. 준우는 강성민과의 몸싸움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혜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USB를 지켰다. 준우는 강성민에게 당신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외쳤다. 강성민은 준우와 혜인의 협박에 굴복하는 척하며 수지는 살아있어. 그녀는 내가 숨겨놓은 비밀 장소에 있어 라고 말했다. 준우는 강성민의 말에 희망을 품었다. 그는 혜인과 함께 수진을 찾기 위해 비밀 장소로 향했다. 비밀 장소는 라스베이거스의 한 외딴 지역에 있는 폐쇄된 창고였다. 준우는 8년 전 수진과 함께 봤던 라스베이거스의 야경 사진을 떠올렸다. 그 사진 속에는 이 창고가 찍혀 있었다. 준우는 강성민이 자신에게 던진 힌트임을 깨닫고 혜인과 함께 창고로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8년 동안의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준우는 수진의 흔적을 찾기 위해 창고를 샅샅이 뒤졌다. 혜인은 준우의 행동을 지켜보며 과거의 기억을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했다. 혜인은 창고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혜인과 수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혜인은 사진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과거의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진의 여동생 강수연 20대 후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혜인이 아닌 수연이었다. 수진이 혜인을 라스베이거스로 데려와 함께 도박에 빠졌고 그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된 것이다. 수연은 언니의 빚을 갚기 위해 조직에 들어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억을 잃고 혜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수연은 준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나는 수진의 동생 수연이야. 언니는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우리 때문에 네가 위험에 빠질까봐 혼자 떠났어. 준우는 수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수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향한 죄책감과 그리움에 오열했다. 수연은 준우에게 언니는 살아있어. 강성민은 언니를 죽이지 않았어. 언니는 우리를 위해 희생했어. 라고 말했다. 준우는 수연의 말에 희망을 품었다. 그는 수진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냈다. 준우와 수연은 강성민이 준 힌트를 바탕으로 수진이 숨어있는 장소를 찾아냈다. 그곳은 라스베이거스의 한 외딴 섬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다. 그들은 오두막으로 향하는 배를 탔다. 준우는 배 위에서 수연에게 왜 이제야 말해준 거야? 라고 물었다.
수연은 내가 혜인이라는 신분으로 살면서 너를 이용했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믿지 못했고 나 자신도 믿지 못했어. 라고 말했다. 준우는 수연의 진심을 깨닫고 그녀를 용서했다. 그들은 함께 수진을 찾기로 약속했다. 박 형사는 혜인, 즉 강수연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녀가 준우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준우가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쫓기 시작했다. 박 형사는 강성민을 체포하고 그에게서 준우와 수연의 행방을 알아냈다. 박 형사는 준우와 수연이 향한 오두막으로 경찰을 보냈다. 그는 준우와 수연이 강성민에게 복수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막으려 했다. 박 형사는 준우에게 준우야, 멈춰. 복수는 답이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준우와 수연은 이미 오두막에 도착했다. 오두막 안에는 8년 전의 모습 그대로인 수진이 있었다. 그녀는 긴 시간 동안 오두막에 숨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준우와 수연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준우에게 미안해, 준우야. 너를 사랑해서 떠났어. 라고 말했다. 준우는 수진의 말에 오열했다. 그는 그녀를 잃은 슬픔과 다시 만난 기쁨의 말을 잊지 못했다. 수연은 언니를 끌어안고 언니, 이제 우리 함께 돌아가자. 라고 말했다. 수진은 준우와 수연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준우와 수진, 그리고 수연은 함께 오두막을 나섰다. 그들은 8년 동안의 고통과 슬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잠시였다. 강성민의 조직원들이 그들을 쫓아왔다. 강성민은 준우와 수연을 없애고 USB를 빼앗으려 했다. 준우는 수진과 수연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준우는 8년 동안의 고통과 슬픔을 분노로 바꾸어 강성민의 조직원들에게 맞섰다. 수연은 준우를 돕기 위해 함께 싸웠다. 그들의 싸움은 치열했다. 준우와 수연은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싸웠다. 준우는 수진과 수연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을 던졌다. 수연은 준우의 곁을 지키며 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강성민의 조직원들을 물리치고 간신히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성민은 그들을 쫓아오며 너희는 절대 내게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소리쳤다. 준우는 강성민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수진과 수연을 보호하기 위해 달렸다. 결국 그들은 박 형사와 경찰들을 만났다. 박 형사는 준우와 수연의 도움으로 강성민을 체포했다. 강성민은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고 8년 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수진은 8년 동안 오두막에 숨어 있었고 준우는 그녀를 찾기 위해 조직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준우는 수진과 수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진실을 숨겼다는 것이 밝혀졌다. 준우는 영웅이 되었다. 그는 수진과 수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준우와 수진, 그리고 수연은 8년 동안의 고통과 슬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라스베이거스의 폐쇄된 창고 안, 8년간의 진실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수연의 고백은 준우에게 깊은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다. 수연이 바로 수진의 여동생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기억을 잃은 채 혜인이라는 이름으로 준우를 감시해왔다는 진실은 준우의 모든 희망과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준우는 수연의 손에 들린 수진의 일기장을 보며 8년 전 수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수진과 수연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강성민이 보낸 조직원들이 창고를 포위하고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준우와 수연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준우의 눈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수연의 눈에는 언니를 향한 미안함과 자신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속고 속이는 관계가 아니었다. 8년간의 오해와 비밀이 풀린 지금 그들은 서로를 향한 진실한 감정을 느꼈다. 준우는 수연에게 수진이 어디 있는지 말해줘. 나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 라고 말했다. 수연은 준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강성민이 수진을 숨겨놓은 장소에 대해 털어놓았다. 강성민의 조직원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준우는 수연의 손을 잡고 창고 뒤편으로 도망쳤다. 총성과 비명이 난무하는 가운데 준우와 수연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준우는 수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총알을 막아냈다.
그의 팔에 스친 총알은 준우의 셔츠를 붉게 물들였다. 수연은 준우의 부상에 놀라 괜찮아? 라고 물었다. 준우는 고통을 참으며 괜찮아. 우리는 반드시 수진을 찾아야 해. 라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강성민의 조직원들을 따돌리고 창고를 빠져나왔다. 준우와 수연은 강성민이 남긴 힌트를 바탕으로 수진이 숨어있는 장소인 외딴 섬으로 향했다. 배 위에서 준우는 수연에게 네가 혜인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감시했던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다. 수연은 나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싶었어. 아버지는 너를 이용해 나를 조직에 끌어들이려 했어.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었어. 라고 말했다. 준우는 수연의 말에 분노했지만 이내 그녀의 진심을 깨닫고 그녀를 용서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수진을 찾기로 결심했다. 외딴 섬의 오두막에 도착한 준우와 수연은 문을 열었다. 8년 만에 만난 수진은 낡고 초라한 오두막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긴 시간 동안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준우와 수연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다. 준우는 수진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진은 준우의 품에 안겨 괜찮아 준우야. 너를 사랑해서 떠났어. 너를 보호하기 위해 라고 말했다. 준우와 수진의 재회는 8년 동안의 고통과 슬픔을 씻어내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수연은 언니를 끌어안고 언니, 이제 우리 함께 돌아가자. 우리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돼. 라고 말했다. 수진은 수연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때 강성민이 이끄는 조직원들이 오두막을 포위했다. 강성민은 준우와 수연을 없애고 USB를 빼앗으려 했다. 강성민은 준우에게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내 딸까지 데려갔으니 너희는 모두 죽어야 해. 라고 말했다. 준우는 수진과 수연을 보호하기 위해 강성민에게 맞섰다. 그는 8년 동안의 고통과 분노를 폭발시키며 강성민의 조직원들과 싸웠다. 준우의 내면에는 8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수진을 향한 그리움, 수연을 향한 배신감, 그리고 강성민을 향한 분노가 뒤섞여 그를 광기 어린 전사로 만들었다. 그는 수진과 수연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졌다. 수연 또한 준우를 돕기 위해 강성민의 조직원들과 싸웠다. 그들의 싸움은 처절하고 비극적이었다. 준우는 강성민과의 마지막 대결에서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강성민은 준우에게 너희는 절대 내게서 벗어날 수 없어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강성민의 죽음과 함께 모든 진실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준우는 수진과 수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수연은 언니의 복수를 위해 준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준우와 수진 그리고 수연은 8년 동안의 고통과 슬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다. 강성민의 죽음과 함께 라스베이거스 연인 실종 사건의 모든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다. 준우, 수진, 그리고 수연은 박 형사와 경찰들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준우는 8년간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수진의 실종에 대한 죄책감과 그녀를 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여정을 이야기하며 수연이 혜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경찰은 강성민의 범죄를 모두 밝혀냈고 준우와 수연은 그들의 결백을 인정받았다. 준우는 더 이상 도망자나 용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증인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 영웅이었다. 수진은 8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수진의 부모님은 딸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들은 8년 동안의 고통과 슬픔을 잊고 딸을 다시 만난 기쁨에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은 부모님에게 미안해요 아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다. 수진의 아버지는 괜찮다 우리 딸 이제 돌아왔으니 됐다 라고 말하며 딸을 위로했다. 수진은 준우와 수연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준우야 수연아 너희 덕분에 내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수연은 언니와 재회한 후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혜인이라는 이름으로 준우를 감시하며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수연은 준우에게 준우 오빠 제가 혜인이었을 때 오빠에게 했던 모든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언니를 찾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라고 말했다. 준우는 수연의 손을 잡고 괜찮아 수연아, 너도 나처럼 고통받았잖아.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라고 말했다. 준우는 수연을 용서했고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준우와 수진, 그리고 수연은 함께 라스베이거스로 돌아왔다. 그들은 8년 전에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준우는 수진에게 수진아, 8년 전에 끝났던 우리의 사랑, 이제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했다. 수진은 준우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그런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언니와 준우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8년 전의 비극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단단한 사랑과 우정으로 뭉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깊은 고통과 희생을 거쳐 얻어낸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서사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여정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들의 용서와 사랑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에 힘을 보태주세요. 이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남겼다. 진실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고 사랑은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준우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수지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수연은 언니를 향한 사랑으로 모든 비밀을 밝혀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사랑이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